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까지 딱 봤을 때 보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들 같이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 이 시리즈가 이 시리즈가 끝까지 가면은 어떤 지점에서 멈출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보면서 얼마간의 소단원이 끝났구나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게스트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앉으시기 바라고요. 부산국제영화제는 방역당국의 확인을 받아서 무대 위에 게스트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 바로 옆자리부터 한소희 배우님부터 쭉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이네임에서 윤지우, 오혜진 역할을 맡은 배우 한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에서 최무진 역할을 맡은 마이네임 이즈 박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네임에서 마수대 전필도 역을 맡은 안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에서 정태주 역할을 맡았던 이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에서 도강제 역할을 맡은 장미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김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각본을 맡은 김바다입니다. 예, 제가 앞부분에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요. 그 객석에서 청중분들께 질문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민 감독님께서 만드신 인간수업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작품인데 이후에 차기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네임이요. 그간의 인간수업에서 마이네임까지의 어떤 창작의 사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영화 쪽이 아니라 이제 드라마를 만들다가 또 시리즈라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접하게 됐는데 긴 연속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연속성도 가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연출도 그 긴 흐름에서 제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수업 때도 그렇고 이번에 마이네임도 그렇고 저는 그냥 좋은 작가님을 만난 덕분에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그냥 좋은 어떤 의미보다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서 두 번 다 재밌게 했고 이번엔 또 굉장히 전 작가는 다른 어떤 액션이라는 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라서 그것이 가지는 감정도 되게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작가님을 만난 덕분에 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모든 공은 작가님께. 네. 그러면 제가 그 공을 받아서 작가님께 이 시리즈의 극화에 있어서 어떤 주안점을 갖고 쓰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건 굉장히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요. 그냥 육체적으로만 강한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신념을 갖고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감독님의 작품을 다시 봤었는데 개화득대의 시간을 제가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더 큰 행운이었죠. 배우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공통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민, 김바다 감독 작가님의 조합으로 탄생한 결과입니다만 배우분들의 뛰어난 열연으로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각자 맡으신 캐릭터에 대한 역할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혜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맡은 윤지우라는 역할은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죽인 범인을 찾아서 복수를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사실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강인하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기 위해 자기의 인생과 미래와 이름까지 버려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되게 안타까운 캐릭터이고 인생입니다. 네. 연기하시면서는 어떤 점이 좀 재밌으셨어요? 한소희 배우님, 연기하시면서는 어떤 점이 좀 재밌으셨어요? 인상적인 장면도 좋고요. 제가 사실 어제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는데 이게 딱 한 장면을 꼽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집중해서 봐가지고 지금 눈이 빨개져서 꼭 고르자면은 사실 어쨌든 이 도입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지우가 인생을 버리는 그 이유이자 원인인 그 첫 장면과 그 아빠가 죽기까지의 그 시퀀스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집중해서 봤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꼭 뭐 반드시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그 배우님들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조금 여쭤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박희선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까요? 그 3부까지 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예. 최무진 보스고요. 허태 씨로 친구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온 친구 딸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경찰에 잠입시키는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3부까지 보셨으면 4부가 굉장히 궁금하시겠네요. 예, 제일 먼저 보셨지만 제일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장면이 재밌었고 뭐 캐릭터 얘기하기에 앞서 저희는 3부보다 4부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4부보다 5부가 더 재밌고요. 5부보다 6부, 7부, 8부. 예, 갈수록 밀도가 더 깊어지고 그 갈등이 고조화되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감이 대단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보통 출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한 번에 그냥 다 봤을 정도로 인상 깊은 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 배우님들이 너무 열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빠져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부 가장 오래 기다리실 분들이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라도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의 그 기대를 조금 높여주실 만한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부, 5부 등등등등. 예, 그 지금 액션 씬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4부부터 엄청난 액션들이 또 나옵니다. 그냥 진짜로 스포를 하자면 매회 액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희 씨는 계속 나오는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오늘 촬영 때문에 올라가신 분이 각 회마다 한 분씩 거의 주인공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이 틀리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더 재밌는 그러니까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연기의 그냥 프레이드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 배우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연출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배우들은 더 보실만 할 겁니다. 예, 재밌는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배우님. 저요? 예. 죄송합니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소희 배우님 걱정하고 계시죠? 네, 저는 마약수사대 전필도 형사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마약수사대 이제 차기호 팀장님, 김상호 선배님 밑에 있는 팀원이자 에이스이고요. 에이스를 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 관리와 모든 일에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촬영을 했고요. 소희 씨와 극 중에서 이제 저는 윤주가 아닌 오해진으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일하기도 싫고 보셨듯이 공주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고 형사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1부부터 3부까지 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저희 4부 정말 재밌거든요. 4부부터는 저희 마수대의 활약도 어마어마하고요. 동추파 못지않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10월 15일에 4부부터 1부부터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4부부터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정태주라는 역할을 연기했었는데 보셨다시피 뭔가 이렇게 최부진 CEO님의 어떤 말들을 굉장히 잘 이행하고 주어진 임무들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것에도 토달지 않고 잘 하려고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또 많은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표현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안녕하세요. 도강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강제는요, 일단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야망이나 욕망이 그 누구보다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3부까지 보셨으니까 조직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인물이 그 품고 있던 욕망들이 굉장히 뒤틀려진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강한 직진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 도직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들 좀 생각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손을 들어주시면 그 저희 저기서 마이크 몇 번일까요? 저쪽 중간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여성분께 가장 먼저 그 라인에 계신 분께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네,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촬영해주시고 또 연기해주신 배우님과 또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점은 초반에 그 지우가 자퇴를 하면서 명찰을 선생님께 바로 넘겨주는데 이런 부분이 뒤에 가서 지우가 나중에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에 복선이라고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과 작가님께 들을게요. 예. 아주 정말 해석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더 좋네요. 그 장면이. 감사합니다. 예, 관객분의 능동적인 해석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죠? 좀 앞쪽에서 좀 받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앞에서 세 번째에 손 들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그 한소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처음에 지우가 연기하는 그 감정이 되게 인상이 깊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진이 되기 전에 그 지우의 감정을 연기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우한테는 아빠 외에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부이면서도 이 애증의 관계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빠한테 계속해서 문자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고 학교로는 경찰이 찾아오고 막 이러는 씬들을 이제 사실 차례대로 찍지는 않았는데 찍으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심적으로 좀 지쳐있다고 해야 되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다가 이제 학교로 관두고 나서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토해내는 씬이 사실은 거의 첫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씬을 찍을 때 되게 날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다리던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나의 이 심정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감정은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더 가깝더라고요. 저는 해석을 했을 때. 정말 그리워하던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보통 이렇게 안도하면서 화를 내긴 또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대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앞쪽에 바로 예, 둘, 셋, 넷, 네 번째 쪽. 예. 저는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너무너무 궁금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중에서 계속 카모마일 티가 나오는데 작가님께 카모마일 티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 배우분께서 이제 카모마일 티를 이렇게 건네드리고 또 나중에 또 생각하면서 또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도 되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무진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힘든지 그걸 보여주지도 않고 남들도 그거를 챙기지 못하는데 오히려 조직의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걸 알고 그걸 해줄 수 있었던 거고 무진도 사실은 이런 새로운 느낌?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좀 끼어들어도 괜찮을까요? 지우에 대한 얘기는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 최무진을 비롯하여서 나머지 이 또 배우들의 역할에 있어서 감독님과 그 배우분들께서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서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박희순 배우님부터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어떤 부분을 감독님 역할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나요? 어떤 심리 상태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씬에 임해야 되며 어떻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디렉션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배우분들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안보현 배우님. 예, 안보현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는지.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요? 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졸지에 모더레이터가 3시 됐습니다. 지금 한번. 아닙니다. 너무 경청을 하고 있다가 저는 뭐 일단 시놉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캐릭터적인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필터라면 어떤 그림일까, 어떤 사람일까라는 중점을 맞춰서 없는 과거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인물을 제가 이제 이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것보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감독님의 디렉션이나 감독님의 말들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학주 의원님. 네, 저도 뭐 감독님의 말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람의 속을 잘 모르지만 뭔가를 좀 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감정들이 변할 때마다 그게 조금씩 드러나면 그런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도 했고요. 예. 저는 도강재라는 인물이 작품에 등장했을 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관객 여러분들께 어떤 정확한 느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작품에서 읽어냈던 느낌은 어디를 튈지 모르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끝에 이 친구의 어린아이 같은 면을 가져가면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불안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조명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개 정도의 질문을 좀 받고 마칠까 합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맨 끝쪽에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 계신데요. 예, 정중앙에 맨 끝쪽에. 예, 손 들고 계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도 지금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영화 만드는 데 자본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넷플릭스가 자랑하는 게 다 막대한 제작비와 자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우분들이나 감독분들께서 촬영하실 때 그 자본력의 차이에 대해 좀 느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 혹시 산업 관계자이십니까? 예, 그 감독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밖에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넷플릭스 관계자들이 굉장히 모두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모두 듣고 있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오면은 작품의 어떤 퀄리티가 좋아지는 측면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 점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돈이 있다는 얘기는 스태프들이 조금 더 공을 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열린다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방송인들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52시간이 시리즈 촬영량에도 적용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비용이 막 증가하는데 이 비용 부분과 퀄리티 부분을 항상 두 개가 잘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산업 자체가 베이스가 없는 게 되니까. 근데 때마침 좋은 자본이 들어와줬고 그 자본이 노리는 바라고 하니까 이게 또 어감이 이상한데, 그 자본이 원하는 게 좋은 질의 작품을 원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넷플릭스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2개를 연속적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그랬어요. 이제는 천천히 우리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베이스가 조금씩 넓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세계화 겨눠야 되는 콘텐츠 산업이 돼가는구나.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똑바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그걸 해결해 주느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좋아지는 점 중에 가장 큰 점은 막내부터 위까지 많은 고생한 스태프들이 이제는 여기가 고생해서 들어와서 무조건 고생을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나중에 뭐가 있으라는 그런 좀 오래된 어떤 관습,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고, 여기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금 자기 청춘을 즐기면서 일도 하고 자기 꿈도 개발해보고 하는 장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자본이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돈이 또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많은 배우들, 저는 특히나 이제 대학로나 뭐 그런 쪽에서 배우분들이랑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이 좀 많이 열리고 있다. 뭐 앞에 또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새로운 배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도 아직 기회를 받지 못하는 배우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시면은 한두 명씩 꼭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열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자본이 현재까지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질문 한 가지 더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그 감독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약간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하죠.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한소희 배우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 관객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리즈를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신 일종의 특권을 누리신 거라면 누리신 거고, 그로써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그 장면들에 대해서 훨씬 더 궁금해하실 만한 위치에 서시게 된 건데, 이분들에게 한소희 배우님이 인사차 한마디 해주시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이게 참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실 코로나 이후로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전 부국제도 처음이고 제 작품을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본 것도 처음인데, 다들 너무 집중하시면서 보는 모습에 제가 덩달아 더 좀 감동을 먹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늦게 밤까지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까지도 이 작품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촬영하는 기간 동안 정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면서 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관객분들이 작품을 보시면서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10월 15일,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뒤에 4부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